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지금 이제 장이 이제 돌아서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투매장이 잠깐 연출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식 비중 100%를 미리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투매장이 연출이 되면서 손실폭을 좀 키우게 됐죠. 그동안 이제 수익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거의 뭐 약손실 정도의 이제 계좌가 약손실 정도가 됐을 거고, 2월 달부터 우리가 커뮤니티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전이나 두 달 전부터 이제 우리 신규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이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신규 회원분들,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한 좋은 기회를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식 비중 100%를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이제 뭐 지표 분석한 거나 이런 대외적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강세장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제 큰 상승을 만들어 올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나 보면 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다 맞았죠.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과거를 이제 보면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제 이야기가 대부분 다 맞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트럼프 악재가 시작을 하고 보면 11월 달에 11월 말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이 됐는데 2월 20일 날 시작을 했으니까 한 3개월 정도 상승을 이제 누적을 시켜놓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3, 4개월 정도 수익을 보고 지금 한 2개월을 좀 크게 반환을 하니까 지금 손실폭이 어느 정도 찍혀 있는 거고, 바닥주만 이렇게 위주로 우리가 매집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안 했죠. 쉽게 얘기를 하면 뭐 그때 나가는 이제 뭐 IT 섹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진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대장주가 변화할 거다. IT에서 어디로? 해서 이제 통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자동차, 전자결제 뭐 등등, 보안 뭐 등등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런 섹터로에 우리는 지금 포트를 이쪽으로 이제 좁혀가는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유 현황도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계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거다. 왜? 강세장에 돌입하게 되면 진짜 빨리빨리 늡니다. 계좌 수익률이 빨리빨리 느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서 또 계속 이제 공부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북한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었죠. 자, 북한은 예를 들어 괌에다가 이제 미사일을 쏘겠다 하니까 이제 글로벌적으로 외국인 자본이 굉장히 심하게 이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괌이라는 데는 이제 전력 요충지고, 이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하려면 의회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트럼프 혼자 독단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북한이 괌에다가 미사일을 쏴버리면 이제 그건 얘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본토에 이제 무슨 뭐 위협을 받거나 위협이 아니고 실질적인 무슨 뭐 타격을 받거나 해서 공격을 받은 상황이 되면 대통령 권한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의회 통과 없이 그런 법이 따로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또 또라이잖아요. 트럼프도 제정신이 아니고 김정은도 제정신이 아닌데 그들이 그런 행동을 취한다. 그러면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한 불안한 요인, 또 김정은이라는 그런 이제 독재 정권, 그런 체제, 김정은 말 한마디면 북한은 이제 그대로 가야 되는 거니까 뭐 그 나라의 대장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걸로 모든 결정을 하지는 못해요. 일반 우리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데, 이제 독재 정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무슨 이상한 짓거리 하고 술 한잔 먹고 말실수를 해버려도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독재 정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불안 요인이 이제 이렇게 심화된 건데, 야 이거 진짜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4일날 보니까 김정은이 또 발표를 했죠. 일단 8월 중순경 해갖고 괌에다가 포격을 하겠다는 거를 일단 뭐 보류하겠다, 미국 니들이 하는 꼴을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거의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요. 김정은이 굉장히, 저는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소심하고
되게 좀 방어적인 성향을 띠는 거를 보니까 뭐 이제 김정은이 이제 뭐 지도자가 된 다음에 주변을 다 숙청한 거라든가 공포 정치를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도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뭐 북한이 이제 중국 영토로 들어가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민주화를 조금은 입히지, 부분 민주화를 중국처럼 그렇게 입혀가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는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영토로 만약에 북한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한국이랑 통일이 되겠죠.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런 움직임으로 이제 향한다 그러면, 그렇게 흐름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한국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전쟁이 난다는데 우리가 배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쟁이 난다 그래도 그냥 뭐 각자 하는 일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전쟁 난다 그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일반인들이 전쟁 난다 그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뭐 다 나라에서 끌려갖고 총알바지하고 해야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걱정을 한다고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쟁이 나지 않을 확률이 더 크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냥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을 때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본격적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가 봐서, 이제 저번에 이제 주식을 매집하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최근에 이제 대장주로 부각받았던 2차전지 대장주 중에 일진 머트리얼즈,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진 머트리얼즈 매집 자리를 보면 과거에 이때가 언제야? 잠깐만요. 일진 머트리얼즈가 2015년에 이때 동그라미 쳤는데 이때가 2015년이란 말이야. 막 바이오 막 이렇게 막 난리 났을 때, 그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개미들이 바이오 뭐 이런 관련주들은 막 상한가 하고 무슨 뭐 일단 분석을 했을 땐 말이 안 되는 자리였어요. 바이오 제약주가 그때 막 이거 갖고 막 날아가니까, 야, 이거 들고 버티던 사람들은, 야, 저거 뭐 하루에 막 5% 가고 10% 가고, 이 종목은 막 저거 5% 10% 갈 때 막 3% 빠지고 2% 빠지고, 어쩔 때는 그냥 뭐 올라봐야 1% 2% 오르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이때 다 바닥에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꼭지에서 개미들은 물리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개미들이 이제 개미들의 물량이 모두 떠나가면 이제 주가는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 개미들의 매물을 누가 받아줬겠어요? 다 외국인이 다 받아줬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닥이 만들어지고 8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일진 머트리얼즈가 10,000원, 뭐 10,000원 구간에, 이 구간에 왔을 때 일진 머트리얼즈가 10,000원, 15,000원 구간, 뭐 이 구간에서, 이쪽 구간에서 2013년, 14년에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좋은 뉴스가. 그렇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다가 사람들이 물린 거야.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물리니까 이제 개미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빠지는 거예요, 주가는. 왜? 개미들이 받으면 더 이상 살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들이 이렇게 끌어올리진 않아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확실히 언제쯤 실적으로 나타날지 그런 부분들이 모호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쉬어간 거예요. 1년, 2년을 쉬어간 거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2년이 쉬어간 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바이오하고 제약주들이 이제 막 급등을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은 바이오 제약주에 이제 우르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품이 엄청나게 낀 그 구간에서 이제 다 받아냈으니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7-80%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을 때, 원래대로 그냥 2차 전지주 이런 거 갖고 있었으면 그냥 800% 수익 이렇게 나오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2016년 말에 이게 자리가 왔어요. 자리가 와서 지켜보고 있었어. 왜냐면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서 많이 남고 있어요.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은 편입을 거의 일체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된 종목들은 편입을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면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모으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수익을 줄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이제 대응을 했는데, 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때 보세요. 처음 상승을 시작했을 때보다 이제 마지막에 상승했던 구간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시스템을 좀 만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는 이런 자리에, 지금 일진머트리얼즈 이런 자리에 놓여있는 기업들도 이제 막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통신 섹터 중에 그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도 이제 많이 담아가고 있죠. 그렇게 해서 1차 매집 자리는 2015년도였고 2014년 15년 2년이었죠. 뭐 이 구간에서 이제 매집했으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보유했던 사람들은 뭐 2년 이거 견디지 못했겠죠. 다 털리고 나갔을 거고, 15년도에 이제 매집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한 10% 20%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2차 매집 자리까지 이렇게 견디었으면, 이때부터 뭐 대충 5,000원 6,000원에 들고 있었으면 지금 한 800% 이상의 상승은 맛볼 수 있었겠죠. 일진머트리얼즈가 지금도 이제 뭐 거의 중기 장기 꼭지 구간에 저는 와 있다고 봐요.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중기 장기 꼭지 구간에 와 있다고 보고,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왔으면 이건 이제 거품 일부 껴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저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주가는 지금 당장 이제 오늘도 반등장에 이제 세게 오르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나 무슨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뭐 IT 주들, OLED 관련주들, 그리고 무슨 뭐 2차 전지 강하게 오르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서 지금 구간에서 많이 상승을 키워가지는 못할 거다.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은 한 1, 2년 이렇게 쉬어갈 거고, 6개월에서 한 2년 그 사이를 이렇게 횡보하면서 이제 쉬어갈 거고, 이제 뭐 등락부분 이렇게 있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쉬어갈 수도 있고, 쭉 흘러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쭉 흘러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리스크가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많이 상승했으면, 내가 이때 샀어,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갖고 있다 800% 상승했으면 팔고 싶지 않아, 그쵸? 이런 심리를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일진머트리얼즈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8월, 자 1차 매집 구간이 거의 한 10개월, 거의 한 1년 정도 이렇게 매집 구간을 만들어 줬네요. 여기 매집 구간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전저점을 이렇게 폭락을 한 다음에 전저점을 이탈하는 구간에 다 손절 라인이잖아요. 그쵸? 딱 보면 내가 재밌는 걸 알려줄게. 남들이 이렇게 손절하라 그래. 선 딱 그어놓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선을 딱 그어. 잠깐만요. 이렇게 선을 딱 그어놓은 다음에 이 구간이 떨어지면 손절하라 그래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차트 맹신자들은 이거 오래 걸리니까 일단 손절해야 됩니다. 여기 떨어지면. 자, 손절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바닥 잡고 올라가는 거. 왜? 투매가 다 나오거든. 손절 라인에 도달하면, 하방 추세에서 손절 라인에 도달하면 일단 반등은 무조건 들어옵니다. 자, 손절 라인 이탈하자마자 반등이 들어왔죠. 반동 각도가 어때요? 약하죠. 그럼 더 빠지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때 예를 들어 포지션 잡고 있던 거 있으면 청산해놓고 더 빠지면 또 사면 돼요. 자, 반등 각도가 세죠. 이제 가겠다는 소리야. 그럼 이 구간에서 눌렸을 때 더 사야지.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뭐 손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비중을 나눠서 분할해서 우리는 매집 관점으로 보자. 그렇게 하고 224일선 이 사이로 들어왔어. 그럼 어때요?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정비할 구간에 61선이 위에 있고 224일선이 아래에 있어. 그리고 이게 224일선이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으면 61선 아래로 처음 진입되는 자리, 그 구간이 이제 매주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하죠. 매수 포지션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그 구간이 이제 진입 포지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정고점을 뚫어내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조정 자리에 좀 추가 비중을 실어갖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누리자. 보세요. 이제 역별 구간에서 61선 위로 올라가서 221선 근처에서 이렇게 닿았어. 61선과 221선 이 안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저항 구간을 딱 보면 이 저항 구간에 도달했을 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뚫어냈죠. 뚫어냈으면 이제 조정받아. 그럼 조정받았을 때 그 구간에 지지 구간이 된다고. 다시 사. 그럼 또 올라가잖아. 이런 식으로 기법을 가미를 해서, 이게 만약에 저평가 기업이고 이게 모멘텀이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 지지 구간을 만약에 지지를 못 받고
대외약제라든가 뭔가 있으면 또 눌릴 거 아니에요. 이게 떨어지면 더 사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떨어지는 거에 두려워하면 안 된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으로 명분을 만들어 놓고 내가 확실히 이 기업에, 이 섹터에, 이 종목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비중을 딱 쪼개서 그만큼은 이제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년은 손절이 없이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손절이 없이 하려고 그러면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되겠다. 그 부분을 책정을 해서 나누어서 이제 사고, 예를 들어 수익이 어느 정도 왔을 때 팔든지 그냥 보유하든지. 예를 들어 이때 샀어요. 이렇게 등락 보유 귀찮다. 그냥 쳐다보지 않고 그냥 냅둬버려도 된다고. 이런 걸 분석을 해놨으면. 그게 이제 적립계좌예요. 돈이 생길 때마다 이런 자리에서 담아놔. 이렇게 동그라미 쳐있는 이런 자리에 담아놔요. 담아놓고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올라가겠지. 먼저 가는 놈이 있고 늦게 가는 놈이 있고. 먼저 가는 놈에서 챙겨놓고 나중에 늦게 가는 놈은 또 늦게 올라오면 그 구간에 챙기고. 그래갖고 수익이 나오면 그 부분으로 또 다른 종목 사고. 100% 수익 나올 때 절반 매도해갖고 원금을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 수익 이상 날 수 있는 종목들만 이제 편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적립으로 주식을 모아가면 수익이 많이 나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능력이 되고 끈기가 필요하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끈기가 없는 사람들은 트레이딩을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커뮤니티에서 트레이딩을 하는 이유도 견디질 못해요. 올라갔다 내려오면 견디질 못해요. 회원분들도 견디지 못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나중에 적립계좌로 편안하게 투자를 했을 때랑 이렇게 트레이딩 이제 매매를 하면서 했을 때랑 어지간히 매매를 잘하지 않으면 매매에서 적립계좌 수익률을 쫓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물론 매매를 잘하면 트레이딩 계좌에도 우리 커뮤니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계좌에도 적립 시스템 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누적 수익률로 이제 입혀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르긴 하지만 이제 트레이딩만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왜냐면 일지모 트레저가 이때 봐도 이때 매매를 했어.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 여기서 수익 봐봐야 얼마나 받겠냐고요. 뭐 많이 먹어봐야 한 20-30%? 좀 거기서 뭐 운 좋아서 더 많이 먹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재수없어서 손절도 나갔을 거고 그리고 뭐 수익도 봤을 거고 이런 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한 20-30% 수익 봤으면 1년 동안 이 종목 가지고 잘한 거라고. 그리고 나서 수익을 좀 더 본 사람들은 이제 뭐 트레이딩을 진짜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 50% 100%도 이 종목으로 이 구간에 이제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그 정도 이제 그렇게 이제 확률적으로 어려운 걸 뭐 하려고 하냐고.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5,000원, 6,00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4만원 넘어가잖아요. 그럼 5,000원에 4만원 800%잖아. 그쵸?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삽질 20% 30%씩 10번 반복해봐야 200% 300% 밖에 안 된다고. 그럼 1년 동안 이 구간에 이제 매매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쵸? 그리고 나서 장기 보유를 못 하는 거야. 매매하고 끝났어 이미.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 구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시작할 때는 다 털렸다고. 개미들은, 투기꾼들은 매매하다 다 털렸다고. 그리고 정배열에 이제 정배열 돌아가 있을 때 이제 꼭지 물리겠죠. 꼭지를 계속 물고 가는 이제 개미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수익 보고 나와서 더 비싸게 계속 사는 거야 이제. 수익 봤으니까 비중을 점점 늘려가면서 이제 올라갈 때 계속 사요. 생각해보면 내가 처음 샀을 때보다 뭐 60% 70% 많게는 막 100몇십 %씩 올라와 있는 구간까지 계속 산다고. 자기가 외국인인 줄 알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샀는데 그럼 이제 꼭지에서 계속 추가 매수를 잡아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무너질 땐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개미들은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돼. 기본적인 분석이 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든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스스로 기본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 기업이 싸다. 모멘텀이 어떻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으면 무조건 역배열에 사란 말이야. 기업의 안전성이 확인이 됐으면 내가 어느 정도 실수를 한다 그래도 그걸 감안하고 손절 없이 비중을 나눠서 종목을 한 10개에서 20개로 쪼개갖고 이렇게 역별 구간에 사 모아가라고. 그리고 정별 구간에 팔고. 이것만 반복을 하면 개미들도 망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정별로 돌려놓은 거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걸 따라잡으라 그래요. 근데 그건 정말 안 좋은 투자 습관입니다. 제 생각에는. 역별에서 충분히 하락을 줬거나 아니면 이게 무언가 모멘텀이 있는데 그 모멘텀에 이제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있을 때 그런 종목들이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라는 소리고요. 이것도 이제 기법으로 다 나온다 이거예요. 자,
바닥에서 상승 구간을 딱 잘라놓고 절반 딱 잘라서 절반 자르면 이 구간에 딱 진입 포지션 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2차 매집 구간,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한 3개월밖에 없었죠. 이 구간에는 거의 뭐 한 1년, 한 10개월, 10개월 동안 매집자리를 줬고, 이 구간에 한 3개월밖에 매집자리를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살펴보면, 이게 이제 10개월짜리, 매집 구간에는 이렇게 매매를 많이 하면서 누적 수익률을 쌓아갈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매집을 이렇게 했어도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인들이 판단하에 자기한테 맞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 자, 이 구간에 보면, 그냥 3개월밖에 없었어. 3개월밖에 없었는데도 이렇게 눌리고 보면 진입 포지션을 딱 만들어 준단 말이에요. 자, 하락했다가 자, 하락각도 약해지고 상승각도 커지고 조정이 완만하게 들어왔잖아. 하락각도가 다시 약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조정이 충분히 받았을 때 딱 절반 자르니까 그 구간에 딱 진입해 있단 말이야. 자, 매집 포지션이잖아. 이 구간에 매수하는 거야. 만약 여기서 이제 떨어져 버린다. 이렇게 떨어져 버린다면 이게 악재를 동반하는 진짜 하락이라든가 뭔가 하면 오래 걸려요, 이게. 근데 투매 구간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립니다. 이렇게 바로 상승을 시작하진 못해요. 이때부터가 이제 본격 상승을 시작했어요. 자, 1차 매집 구간. 2015년도에는 5,000원에서 7,000원. 5,500원에서 7,500원에 놀았단 말이야, 바닥에서. 5,500원에서 7,500원이면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50% 구간이에요. 그렇잖아요. 40% 50% 구간이잖아. 40% 50% 구간에서 11개월 놀다가 그냥 슈팅 나와갖고 100% 그냥 가는 거예요. 그 100% 이후에 이제 100% 이상 가갖고 한 200%? 200% 정도 수익 내고, 여기 뭐 17,000 얼마 찍혀있네. 이거 보이잖아. 17,000 얼마. 그러면 200% 이상 수익 내고 이제 조정을 받은 거야, 또. 조정을 받아갖고 이제 2차 매집 구간을 만들어줘요. 자, 14,000에서 15,000원 부근. 자, 이 구간이 거의 이제 마지막 매집 자리였다. 그리고 나서, 4만 얼마까지 가버린 거예요. 일지머티리얼즈는 이러고 나서 이렇게 4만 얼마까지 쭉 가버린 거죠. 중간에 눌림목 하나 줬어요. 정고점 부근에. 그쵸? 근데 이 구간에는 진입하는 건 미친 짓이에요. 왜? 눌릴 확률, 갈 확률 50대 50이야. 이런 구간에는 진입하는 게 아니고, 이런 자리에는 더 빠진다 그래도 무조건 내가 매집을 한다. 라는 가정하에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빠지게 되면 이 구간에 이제 비중을 확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 N자를 만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산 봉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갖고 내려와 버리면,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게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라도 박스권을 만들면서 시간을 더 보내게 돼요. 뭐 한 1, 2년 더 쉬어간다고. 그렇게 쉬어갔다가 또 가는 거야. 그럼 이게 이 구간에서 내려갈지 올라갈지 이걸 어떻게 알아? 가면 지금 많이 가고, 내려오게 되면 이제 다시 매집을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건 신이 아닌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단을 하지 말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그 기업의 본질 가치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법 대입하면 이렇게 매집 포지션을 줬고, 이렇게 해서 이 구간이 거의 이제 마지막 매집 자리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세는 이제 월봉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장기 추세를 체크하고 일봉으로 단기 추세를 잡아내라. 월봉 딱 봐서, 월봉 딱 보면 어때요? 자, 상장 딱 하고 하락 쭉 했다가 머리 한번 들어주고 이제 마지막 매집이 시작된 거예요. 보면 거래량이 중간에 쭉 줄었다가 이때 거래량이 터졌던 걸 돌파하는 거래량이 나왔죠. 자, 이번 매집이 이제 마지막 매집이겠구나. 딱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보면 기간이 어때요? 하락하는 기간이 2년이었어. 그럼 4년 쉬어가야지. 1년, 2년, 3년, 4년 쉬어가는 거예요. 매집은 항상 하락 기간의 2배 정도 보면 됩니다. 자, 기아차 같은 거 한번 볼게요. 기아차를 보면 자, 기아차를 볼게요. 기아차 월봉 차트예요. 기아차 월봉 차트인데 이거 좀 치우고, 이거 안 치워지네. 내려놓고, 자, 기아차 월봉 차트인데 보면 하락 구간을 보자고. 하락 구간을 보면, 아이고, 이제 하락 구간을 보면 여기부터 이제 꼭지를 잡았다 그래도 꼭지가 여기였잖아. 그러면 1년, 2년, 이게 2년으로 볼 수가 있고 1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2년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락을 더 키웠으니까 하락을
이제 그러니까 하락하고 조정하고 이거는 이제 같이 가는 모양새네. 그러면은 2년 하락하고 지금 한 4년째 지금 쉬어가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주고 좀 더 쉬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고 하이닉스 구간처럼 이 전고점 구간에 왔다가 눌려서 이렇게 가든가. 뭐야 이거 왜 이래.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이 구간에서 이렇게 갔다가 전고점 돌파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눌려주고 이렇게 가는 모습이 이제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가 이런 모습이다. SK 하이닉스를 보자고. SK 하이닉스 보면 SK 하이닉스 보면 어때요? 자, 보면 전고점 만들고 자, 하락을 했다가 모멘텀을 바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들어왔어요. 전고점 딱 잘라놓으면 이거 돌파를 먼저 딱 만들어놨잖아요. 이 조정, 이게 여기까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구간이 언제 4만 얼마였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구간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SK 하이닉스가 6만원 미만에서는 저평가입니다. 지금 왜냐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2분기 실적이 무슨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 그런 거는 이제 분석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2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가 부합이 됐기 때문에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거예요. 3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건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실적이 좋다 그래도 이게 지금 2분기 실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2분기 실적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 3분기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내려간다니까. 실적이 이제 하향으로 돌아서면 이제 주가는 내려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래서 IT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단기 포지션을 잡을 수 있어요. 이제 뭐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5만원, 5만 5천원 구간, 이 구간에 많이 도달한다 그러면 5만원, 5만 5천원 구간, 이 구간에 도달한다 그러면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이에요. 6만원은 이제 저평가가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5만원, 5만 5천원은 이제 저평가가 한 20%에서 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SK 하이닉스 지금 실적으로 보면. 왜냐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적자로 돌아설 리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당연히 더 가겠죠, 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에서는 진입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했다 그러면 이건 바닥이었어. 이때가 2015년 뭐 이때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할 때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움직임이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다, 저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무조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사잖아, 아무 이유 없이. 그 기업이 뭔지도 몰라요. 대충 무슨 사업하고 있다? 그 뉴스 보고 아는 거지. 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 있다고. 그게 참 문제예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공부도 우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시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은, 내가 요즘 영상을 왜 많이 못 올리냐면, 이제 지수가 하락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내 실수 부분이 뭔가를 체크를 해야 돼. 리딩을 하면서. 왜? 리딩이라는 건 나도 처음 해봤으니까. 지금 사업 시작하고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우리가 지금 운영 시스템을 이제 점검하는 부분들도 이제 새로 해갖고, 이거보다 효율이 더 좋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추가를 하고, 안 좋은 건 좀 빼고, 그리고 나서 시스템을 이제 정비하는 시간도 있었고, 이제 매매를 하는데, 그러면 시스템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이거라는 거야. 원래는 1차 매집 자리, 이 구간이 아니면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근데 2차 매집 자리, 이 자리에서 좀 수익을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차 매집 자리, 2차 매집 자리에도 이제 지금은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매집 자리, 자, 2차 매집 자리에 지금 도달한 것 중에 우리가 진입해 있는 종목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이제 LG전자. 저는 이제 LG 쪽 섹터를 굉장히 크게 보는데, 이건 굉장히 대기업이라 그냥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한번 볼게요.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보면, LG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아이고, 이걸 안 해놨네.
LG 디스플레이를 보면 이게 지금 보면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거부터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데 이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왔어요. 월봉상 이렇게 장기 추세상 보면 이번에 설비가 증설된 게 이제 완료가 됐죠. 그리고 뭐 그런 이런저런 걸 보면 이제 이 구간에 내려와 있으면 이제 절반 구간이잖아요. 지금부터 이 구간에 내려오면 이제 이 구간에 내려오게 되면 이 구간은 이제 매집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취매 관점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이 구간에 오면 이제 매집 포지션, 이제 매집 포지션이 되는 거라고. 이 구간에 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 구간까지 내려온다, 이 구간까지 많이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 박스권이 유지된다고 봐야 돼요. 이 구간에 상승을 해서 여기 파란 선 부분 있잖아요. 이 파란 선 부분을 보자고. 이 파란 선 부분을 여기를 돌파를 해버리면 여기 이제 돌파 움직임이 나오면 돌파 움직임이 나오면 이제 본격 상승 시작하는 거예요. 무방하다.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IT 섹터는 지금 LCD, LED 이쪽은 이제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보면 철강 어때요? 이제 철강 섹터 전체가 이제 중국에서 공급 방향을 만들고 그 부분이 이제 심화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철강 섹터들 그렇게 이제 튼튼하고 뭐고 한데도 이제 모멘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중국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돈도 더 많고 덩치가 더 커요. 그래갖고 또 인건비도 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뭐 디스플레이 쉽게 말하면 LCD나 LED 이쪽도 저가 시장에 이제 중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돼 있었어. 근데 그 부분이 지금 OLED로 다 옮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 업체들도 다 옮겨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LCD나 LED 쪽은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측면이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이제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은 매집 모양이나 뭐 이런저런 모양을 봐도 LG 디스플레이나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흐름이 와 있어요. 그렇게 해갖고 만약 이 노란 구간까지 내려온다. 지금 선취매를 했는데 노란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지금 자리에서 한 30%는 더 빠져야 돼. 20% 30% 더 빠져야 되잖아. 근데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하락을 한 10% 15%에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만들어가 버리면 이건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란 구간까지 들어오면 일단 추가 매수 해갖고 매집한 다음에 3만원 윗구간에서 슬슬 팔고 이제 35,000원 위에 구간 오게 되면 비중 조금만 갖고 있다가 슈팅이 나오면 일단 35,000원에 4만원 구간 이상으로 이제 많이 슈팅이 나온다.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한 36,000원 구간에 이제 지지받는 구간에 이제 비중을 다 채워버려야지. 그리고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면 많이 갈 거다. LG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런저런 모멘텀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들이 지금 보면은 과거 제가 언급을 했던 그 일진 머티리얼즈 그런 종목들의 그 중간 자리, 그 부근 자리 아직 비싸지 않다는 거지. 이런 종목들은 아직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비싼 기업들은 기다려야 돼. 싼 구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만약에 이렇게 오지 않는다 그러면 포기를 해야지. 그건 내게 아닌 거야. 자,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이에요. 이 구간에서 더 내려올 수 있어요. 만약 이 구간에 내려온다 그러면 자, 박스권을 만들어 가는 거야. 박스권을 이렇게. 그러나 또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2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모른다는 거지. 만약에 그 업황이 무너지게 되면. 근데 어떻게 업황이 살아있잖아.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업황이 살아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업황이 지금 뜨문뜨문해요. 중국에서 2차전지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고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죠. 2차전지 이쪽은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 2차전지를 생산하는 이런 회사들이 아니고 그걸 사용을 해서 뭘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왜? 2차전지 그 물건값이 싸져요. 예를 들어서 완제품 값이 싸죠. 원재료랑 막 올라간다고. 왜? 많이 찍어내고 많이 만드니까. 그쪽에 설비 투자 많이 했으면 치킨 게임이 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거를 이제 수요를 해주는 기업들이 싸지겠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부품군들 또 수익이 많이 나는 부품 그런 쪽으로 이제 매기가 확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 전반으로 이제 매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출시가 되고 있고 굉장히 빠른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 대한 투자가 과열이 되면서 그 부분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고 갑자기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공급 과잉이 오면 많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거의 꼭지에 근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월봉으로 장기 추세를 체크를 한 다음에 일봉으로 이제 단기 추세를 잡아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매집을 하기 위한 기본 여건은 기본적 분석이다. 이 기업이 지금 싼 구간에 있는지, 또 이 기업이 모멘텀은 어떤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스스로만의 원칙과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죠. 남의 것만 뺏기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 거는 내가 영상에서 이제 알려주는 부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에 이제 치중해요. 그리고 회원분들한테는 가끔 고급 정보들을 흘릴 때가 있어. 리딩하다 보면은 나도 이제 고급 정보를 흘릴 때가 있는데, 보면 이제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계산하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핵심은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내보이지 않는다고. 핵심은 어느 정도 왜 가지고 있는다고. 왜? 나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 모든 걸 다 내가 굉장히 힘들게 얻은 것들인데 그냥 알려줘 버리면 나한테 그 경쟁력이 사라지면 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할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쥐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스스로 다 자신만의 스타일에 맞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투자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따져보고 얼마나 강력한 모멘텀인지를 살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할 줄 알게 되면 그게 이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의 근본적인 준비가 되는 거죠. 자, 모멘텀 투자와 가치 투자를 이제 병행한다는 게 가장 이제 합리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경제는 이제 파동에 의해서 과열과 침체를 반복을 하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산업이 침체 국면인지 과열 국면인지를 판단할 줄 아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기본적 분석이 끝났다면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야 되고, 자, 월봉으로 항상 분석을 먼저 하고 일봉으로 보란 말이야. 지금 당장 나는 3일 후에 팔 거니까 월봉 같은 건 볼 필요가 없어. 이 자체가 이미 나는 투기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매매를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종목 하나 발굴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나중에 무조건 100% 이상 갈 거다, 500% 이상 갈 거다 라는 확신이 드는 내가 종목을 발견했다면 끝까지 그거 하나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500% 수익 이상 내기 전까지 그냥 죽여 패야 될 거 아니야, 그 종목으로. 그렇게 그만큼 시간을 많이 들여서 분석을 해서 내가 종목 하나를 발굴해냈으면 그 종목으로 뽕을 이렇게 빼야지. 왜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다 마냐고.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뭐 단타 3% 5% 수익 내고 나와서 막 다른 거 매매하다가 전에 매매했던 거 딱 보니까 야, 막 200% 상승해 있어. 이런 경우들이 허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멘텀을 부착하고 있는 거는 단기 매매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중장기 매매를, 예를 들어 내가 트레이딩을 꼭 해야 내가 심리 상태가 매매를 하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려. 내가 이거 손가락으로 이걸 하지 않으면은 내가 살 수가 없어. 이거는 무슨 뭐 리스크고 뭐고 그것도 중요한데 잃지만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만큼 노동력을 투입해야 돼. 이런 성향이라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해가면서 트레이딩을 섞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고요. 아, 나는 그냥 막 변동폭 이런 거 귀찮고 싫고 힘들고 내 본업으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하고 싶다 라면 이제 적립식 시스템만 연구를 해야죠. 이제 그렇게 해갖고 달달이 무슨 뭐 주 단위로, 월 단위로, 무슨 뭐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자본을 투입을 해서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놓고 진입했던 구간에서 30% 이상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럼 이제 저평가가 확대됐거나 모멘텀이 사라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은 무조건 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멘텀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마가 있잖아요. 테마들도 보면 미세먼지 이런 거는 그냥 한두 달짜리예요. 그냥 끝났다고. 무슨 뭐 일주일짜리, 한 달짜리 이런 거라고. 미세먼지 이런 거 여름 끝나고 뭐 겨울에 잠깐 반짝했다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럼 장기 모멘텀은 뭐예요? 뭐 자율주행, 4차 산업 이런 건 이제 장기 모멘텀이고 장기 테마잖아. 그럼 장기 테마에만 집중을 하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대선이 만약에 내년이다. 1년 후에 대선이야. 그 테마가 그냥 살아있잖아요. 그럼 이제 1년, 2년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드러난 테마니까 그런 거는.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5년 후에는 우리 회원분들하고 대선 테마주도 이제 매집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미리 준비가 가능한
테마들은 관심을 둬야 된다. 지금 또 이제 관심을 둬야 될 테마가 뭐 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이제 6개월 남았잖아. 근데 어때요? 지금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잠깐 매매를 한 종목이 하고 10몇 프로 먹고 나온 종목이 있어요. 평창 관련주. 근데 이제 보면은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많더라고. 한 1년 전부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가버렸어요. 그런 종목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시세가 다 분출되어 있는 거는 이제 올림픽이 시작하면 모멘텀이 진짜 한번 발생하고 실적이 좋게 나오고 하면 주가는 꺾이는 거야. 지금 SK 하이닉스처럼 사상 최대 실적 뭐 해갖고 영업이익률 뭐 700% 증가, 영업이익 뭐 이런 식의 뉴스 나오고 무슨 이런 다 이제 이게 어닉 서프라이즈란 말이야. 이만큼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나왔잖아. 근데 빠지는 거야. SK 하이닉스는 너무 잘 나왔어요, 실적이. 그래서 사실 전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과열 구간이 한 번 더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대세 상승장이 끝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큰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빠져봐야 한 30%나 빠질 것 같아요. IT 섹터들은 한 20-30%나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한번 준 다음에, 이제 대세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폭락이 한번 오게 되면 이제 50%에서 한 60-70% 빠지면서, 지금 자동차 섹터처럼 굉장한 저평가 구간에 다시 오겠죠.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많고, 마찬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구간에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사람들 관심이 시들해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저평가 구간에 오는 거야. 이런저런 악재가 생기고 무슨 뭐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이제 뭐 OLED이 끝났다 뭐 이런 뉴스 막 도배하고 뭐하고 하면 그 구간 이제 투자 적기다. 지금은 이제 아직은 쳐다볼 때가 아니다라는 거고, 단기 포지션 잡아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왜? 우리는 단기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장기 투자자니까. 그래서 내가 커뮤니티에도 얘기했었어요. 자, SK 하이닉스 우리 뭐 단체 톡방에서 다 얘기했었다고. 55,000원 부근에서 65,000원 부근 바닥 잡고 반등 나올 거다. 근데 이제 이 구간에서, 왜냐면 6만원 밑으로 내면 싼 구간이니까 굉장히 오게 될 확률이 낮아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왔다가 빠지면 그 구간까지 충분히 오는 거죠. 그럼 이제 55,000원 뭐 이 구간 오면 여기서 또 이제 부침이 있을 거야. 5만원 뭐 이 구간 오면 그럼 이제 그 구간에서 이제 뭐 다시 상승을 한다는 5만원 많이 약간 깰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하면은 수익폭이 얼마 안 되고 하락폭이 더 열려있다 그러면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기업을 매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IT주는 이렇게 빠지면 좀 관심을 가져볼게요 제가 했다가 그날 이제 다시 분석을 하고 뭐하고 한 다음에, 야 이거 매력이 없다, IT 섹터는 이거 매력이 없겠다, 투심도 망가진 상태고 외국인 수급이 다시 붙고 이제 다시 돌리려고 그러면 이건 최소한 6개월은 걸리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물론 6개월 후에도 끝난 게 아니죠. 한 2년 또 흘러내려버릴 수도 있어요. 6개월 후에 분석을 다시 해봐야지. 그 전까지는 IT는 쳐다도 보지 말자 라고 지금 결론을 지었고, 제가 IT는 꼭지에 근접했다, 일단 더 이상은 뭐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삼성전자 뭐 230만원 상승한 다음에 이제 횡보하고 막 있을 때 뭐 4월달 5월달 그때였을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꼭지라는 게 더 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꼭지를 만들어 줄 거다. 지금 구간에 사는 거는 미친 짓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IT 섹터가 대장주에서 끝났다 뭐 이렇게 좀 확정을 짓기는 어려워요. 그건 어려운데 지금 자리에서 올라봐야 오름폭이 바닥주들보다 훨씬 약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닥주를 사야지. 그러니까 모멘텀 있는 바닥주를 사야 된다는 거죠. 이제 분석의 실수가 아니고 내가 진입했던 구간에서 이만큼 빠졌다 그러면 이건 이제 저평가가 확대됐거나 이제 모멘텀 분석의 실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실수가 없었다 그러면 더 싸진 거예요. 내가 싼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거기보다 더 싸진 거라고. 예를 들어서 배추가 10,000원짜리인데 5,000원에 팔다가 안 팔리면 3,000원에 덤핑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주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내가 50%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기업 갖다 팔아도 100%인데 지금 내가 돈 필요하니까 그래도 기업을 팔아낼 수는 없고 50%의 지분 가치를 이제 인정을 받고 시장에서 매매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30% 저평가 구간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구간에 이제 진바닥이 만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다 그래서 주식이 무슨 뭐 10분의 1 가격에 팔리고 이러기는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건 이제 경영이익이나 와야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추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갈 줄 알아야지 손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하고 진입을 했는데 그 안에 더 빠졌다고 손절을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비중을 확대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렇게 더 빠진다 그러면 매도 포지션을 단기 포지션을 잡아갈 건지 장기 포지션을 잡아갈 건지를 이제 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면 되겠죠. 단기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이제 잡아간다 라는 거는 트레이딩 관점, 수익률 모아가기 관점이나 아니면 내가 단타 매매를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단타 매매를 지향하는 그런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알아서 할 거고, 나는 이제 장기 투자만 할 거니까. 단타꾼들이 절대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수익률을 쫓아올 수 없고, 그들의 자산이 불어나는 그 복리 효과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를 저는 몸소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자, 매집을 하게 됐을 때, 자, 1차 매집 구간이 항상 바닥이었는데, 이 바닥 구간이 지금 뭐다? 지금 자동차 섹터들. 이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동차 중소형 부품주들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되고요. 뭔가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모멘텀이 발생을 하면 이제 대기업은 투자를 하게 돼요. 당장 그걸로 이제 완성차 업체나 뭐 이런 데는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투자로 인해서 이제 모멘텀이 생기는 기업들, 그런 건 당연히 중소기업이겠지. 예를 들어서 부품 납품 계약을 했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서 시중에 내다 팔지 않는 차야. 그런데 그런 전기차의 부품을 여기서 내가 가져와. 그래서 요즘 막 시장에서 막 가끔 보면 급등하고 뭐하고 하는 거는 이제 테슬라의 공급을 납품 계약을 했다, 뭐 이런 뉴스 나오고 하면 급등해버리잖아요. 그런 종목들 중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지. 그런 종목들 가지고 단타 칠 게 아니고, 딱 자리를 봐서 이렇게 바닥이다 그러면 수익률을 쌓아가면서 그 종목을 계속 매매를 해서 수익률이 쌓이는 만큼 매집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신만의 매집 시스템을 가지고 모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자동차 섹터가 굉장히 싼 구간에 있고, 또 싼 구간에 있는 게 지금 화장품, 엔터도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서 판단했을 땐 바이오 제약은 아직 조금, 좀 비싼 구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쪽은 이제 성장 모멘텀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보면 IT 말고는 전부 다 좋아 보여요. 전체 시장 전체가 많이 좋아 보여. 뭐 이제 제가 조금 애매한 거는 이제 철강, 조선, 건설, 금융, 이제 IT 이쪽만 빼고. 근데 이제 내수주 유통업계도 이것도 이제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이제 뭐 저 같으면 투자를 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커뮤니티에서 지금 다 빼고 있죠. 수익 구간 나오면 다 팔아갖고 포트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고 있어요. 유통 관련주라든가 기존에 이제 뭐 부동산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유통회사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있는 거죠. 온라인, 자, 물질자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질자산이 아니고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이제 건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좀 리스크가 될 확률이 저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이제 여차 없이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 많이 들어가지 않는 온라인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도 설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크게. 로봇 같은 데를 양산하는 기업들이 왜 미래가 밝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제조업들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공장 자동화, 로봇화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 인건비를 들이지 않고, 그 부분을 이제 해결을 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면 단가 경쟁이 되질 않겠죠. 인건비 부분이 과다 책정되게 되면 가격을 똑같이 팔아도 그 기업은 덜 벌어. 그럼 경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4차 산업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수만 어떻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망할 거예요. 많은 기업들이 망하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많이 성장을 하겠죠.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는 집중해서 찾아서 그렇게 매매를 해서 그걸 데이터로 다 모아서 그 데이터를 팔면서 우리는 나중에 꿀 빨아 보자고요. 우리 회원분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다 이제 가지고 있는 지분들을
다 이제 만들어서 그 부분으로 이제 나중에는 주식 투자 수익률도 수익률인데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 다 무언가 그런 부분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준비도 계속 머릿속에 두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좀 이제 영상 제작을 열심히 해보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노력하겠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저런 부분에서 최대한 회원분들한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걸 안 드리기,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이게 딱 확실히 되기 전까지는 저도 수익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그 수익 부분에 맞춰서 이제 사람도 구하고 사무실도 얻고 뭐 확장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확장을 해나가면 정보를 더 빨리 취하고 그 관리, 우리 회원분들이나 뭐 저나 그 사람들 직원들을 통해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적게 들게끔 그런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런 게 이제 투자인 거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우리 커뮤니티도 그렇게 성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준비를 하나씩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고 하는 시점에는 이미 회원분들 계좌도 많이 불어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힘든 시기는 다 견뎠잖아요. 네, 잘 견뎠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조정장은 종종 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계속 오는데 이번 조정장은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수익폭을 크게 쌓아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수익이 한번 크게 쌓여버리면 이런 조정장은 그냥 우스워버려요. 왜? 금도 사정 있고 뭣도 있고 이게 자산이 분배가 다 되어 있잖아. 주식시장 빠지면 아이고 고맙다 그래 금 좀 팔아갖고 더 사고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투자를 그렇게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될 때까지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내가 어느 정도 규모를 자산의 규모를 갖추기 전까지는 그렇게 인내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런 옳은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고 앞으로는 이제 그런 습관이 어느 정도 들여진 회원분들이 이제 좀 생겼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 5개월 이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익을 조금 키워갈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시스템을 계속 변경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조만간부터 이제 확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무슨 그렇게 아무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강세장이 이제 근접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이제 마무리할게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받고 있고요. 광고는 나에 대한 사랑이다. 광고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볼수록 열심히 봐줄수록 제가 신이 나서 영상도 더 많이 찍고 하겠죠. 그러니까 광고 시청은 열심히들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제가 만들어드리는 영상들로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시간이 되면 일단 뭐 과거에 이제 추천주들 있잖아요. 제가 추천했던 게 뭐예요? 6월, 7월에 기아차, 종근당 홀딩스 그리고 뭐 있었지? 종근당 홀딩스, YG엔터, 한국전력, 뭐 KG이니시스. 이게 뭐 6월달에서 7월 초에 이렇게 5종목 추천했었죠. 이 부분은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한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유가 되는 만큼 사는 거고, 종근당 홀딩스는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근데 지금 커뮤니티에서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갖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있고 기아차 적극적으로 지금 비중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7일 날인가? 뭐 이제 3조 공판 뭐 그거 결정 나죠.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간에 그건 관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은 약자가 없다 힘들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수급도 다 돌려놨고 개미들 다 털렸어요 지금 기아차는. 그리고 이제 YG엔터 마찬가지고 한국전력은 갔죠. 내가 이제 추천 시작한 그 자리보다 41,000원까지 한 5%에서 10% 사이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왔고 상승했다. 이제 이거는 움직임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니까 그렇게 너무 지루하면 트레이딩을 살짝 섞으면서 저축하기 굉장히 좋다. 비중을 많이 유지하면서 매매를 해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KG 이니시스 이거는 급등을 만들어 줬다가 오늘 좀 급락이 맞았죠. 왜? 개미들이 들러붙었으니까 개미를 털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 종목 중에서 기아차 내일 기아차를 이제 중간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 점검 내일 이건 제가 약속할게요. 무조건 내일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약속해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이제 영상을 좀 찍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그동안 이제 회원분들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는 또 투자자들 심리가 많이 상해요. 그렇다 보니까 괜히 화가 나. 그러다가 내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이제 막 욕하고 싶고 뭐하고 한 거지. 이제 사람 심리가 그렇다고.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되게 이기적인 동물이고, 또 보면은 내 무슨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으면 무슨 노출된 사람들을 되게 공격하고 싶어 해. 보면 이제 댓글이나 악플들 이런 걸로 상처받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괜히 귀찮고, 혹시나 회원분들이 그런 댓글 보고 마인드가 흔들릴까봐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뭐 하기 위해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제가 사실 영상 제작을 하락하는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고 굉장히 공포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런 구간에는 일부러 안 한 경향도 있어요. 왜? 이런 경험을 아직 회원분들은 굉장히 조금밖에 안 해봤거든. 북한 악재가 과거 트럼프 악재 이 이후에 한 번 있었죠. 그리고 사드 악재가 한 번 있었어요. 그 두 번밖에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이 세 번째 경험이란 말이야. 이런 악재는 1년에도 수십 번씩 나와요. 1년에도 뭐 10번, 막 5번 이렇게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악재 때문에. 그때마다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이제 경험이 누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멘탈을 제가 잡아드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영상을 사실 살짝 좀 자제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강세장 돌입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전문가들이나 증권방송들은 이제 다 떠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과거에 IT, 자, 긍정론만 펼쳤던 그런 전문가들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 입 다물고 있잖아요. IT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하락폭이 제일 깊어지니까 이제 입 다물고 있잖아. 근데 이제 봐봐요. 이제 전문가들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안정적으로 운영해라. 개뿔이 무슨 개미들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냐고. 지금 자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이제 거의 바닥에 근접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누구 얘기가 맞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멘토 이빨 톡톡이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조금 더 좀 시청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또다시 이제 방송을 영상 제작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을 좀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요즘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앞으로 점차점차 나아질 거예요. 이제 한 번에 이제 크게 무언가가 되길 그런 생각은 버리고 우리가 평생 할 거라는 거를, 이제 우리는 투자를 평생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제가 영상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도 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요. 막 산으로 중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막 뭐 이야기가 정리도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또 오랜만에 영상 제작을 하니까 또 어색해. 그래서 더 잘 못한 것 같은데 내일부터는 영상의 퀄리티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내일 뵐게요.